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우리가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를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국내 증시에는 이러한 부분, 아무래도 국내 증시 반등을 했더라도 민감하게 앞으로도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확진자 수 증가가 좀처럼 아주 의미 있게 줄어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이번 주 들어서 특히 이제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네. 있고요. 특히나 이번 조정이 나왔을 때 그 빌미가 바로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건 주가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빌미일 뿐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많이 오른 것과 코로나 상황이 맞물리다 보니까 미증시와는 디커플링이 나와버린 거죠. 네. 미증시는 지금도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에다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 치고 나가는 또 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우리에겐.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아마 우리 내부의 어떤 그런 요인들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번 주는 우리 내부의 요인이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어제는 물론 반등이 나왔지만 오늘은 또 모르는 거죠. 지금 코로나 상황을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얼마나 네. 지금 어제 보면 얼마나 민감한가를 25일 장중 수급 동향을 보시면 조금 확인도 가능한데. 맞아요. 발표 이후에 확 변했어요. 예. 시장 흐름 자체가 흐름도 보통 한 10시 조금 넘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걸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 그 시점부터 해서 수급이 갑자기 변한 게 보면은 기관 쪽이었어요. 기관이 이렇게 바뀌는 모습이 한번 나오고 있고 요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 동그라미 나오지만은 그 확진자 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었나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주춤했죠. 그것만 돼도 안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기관 매수세가 쭉 들어오면서 어제 시장의 어떤 강한 반등장을 이끌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요게 첫 번째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매도가 나오긴 하는데 개인 투자자의 어떤 힘과는 좀 반대로 가는 경우가 요즘 많은 것 같아요. 해서 어떤 개인 투자자의 힘이 조금 약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미국에 건너갔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쪽에서도 또 차익 실현하는 스마트 개미들도 많지 않습니까? 매매를 잘하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두 가지 역시 코로나 상황에 아직 민감하다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힘이 조금 약해지고 있다는 것. 네. 이게 두 가지 특징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코로나와 우리 코스피 지수를 잠깐 놓고 본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위가 코스피고 아래가 이제 우리 코로나 확진자 수가 되겠는데 여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휴일은 안 돌아가니까 날짜 수는 좀 차이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13일부터인가요? 이때 100명이 넘어서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요게 마침 최고가였어요. 우리. 그러네요. 예, 최고가를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 갑자기 이게 급속도로 올라오다 보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죠. 이게 이제 빌미가 돼서 주가는 급락이 나오고 네. 뭐 한 3%씩 급락이 나왔으니까 좀 아찔했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연휴 이후에. 예, 그 이후에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약간 주춤. 300명 아래로 내려오니까 바로 반등이 나오는 흐름. 왜냐하면 요 흐름에다가 그게 하나가 또 있죠. 미국의 백신 관련된 치료제 관련 소식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은 지금 전체적인 일봉을 놓고 보더라도 코로나에 얼마나 좀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하고 있는가라는 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이번 주에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300명 이상이 만약에 나온다면 시장에 분명히 악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특히 이번 주가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것인가. 빠르면 지금 언론 보니까 빠르면 오늘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예, 물론 좀 정부 쪽에서 신중하게 보겠다 그러는데 요 기준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인가. 이건 질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숫자나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2단계에 이미 돌입한 상태거든요. 3단계 조건이 뭐냐면 밑에 세 가지가 모두 충족할 때라고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2주일 평균에서 확진자 수가 100명에서 200명 이상이 발생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일주일 내에 더블링 현상이 한 2번 나와야 된다. 배로 증가하는 건가요? 그렇죠. 더블링이라는 것은
어제 50명이었는데 오늘 100명이 늘어나고 또 100명에서 200으로 늘어나고 200에서 400 이런 더블링이 2번 정도는 일주일에 나와야 된다는 거. 네. 여기 이제 숫자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어떤 정책 당국자의 의지가 되겠죠. 뭐 국민 전문가의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게 덜컥 한다고 해도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뭐 숫자 100명, 200명 더블링 나오고 그다음에 정책 당국의 결정 이런 게 세 가지 조건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13일부터 진행된 걸 놓고 본다 그러면 이번 주 뭐 오늘 내일 정도까지만 뭐 100명 넘어가면 100명에서 200명 이렇게 갑자기 확 줄지 않는 이상은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충족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더블링 현상 같은 경우도 처음에 우리가 100명 이상 뛸 때 그 초기 단계 13일부터 해서 그 사이에 정확하게 따블은 아니지만은 더블링에 가까운 현상이 연속으로 한 2번 나왔어요, 이미. 그러면 숫자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3단계가 들어가도 크게 무리 없을 정도 기준은 충족시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정책 당국자의 어떤 결정이겠죠. 전체적인 판을 보고 결정해야 되니까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걸 감안해서 언제쯤 진행할 것인가. 정부에서는 지금 보니까 뭐 오늘 뭐 어떤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조금 신중한 것 같아요. 이번 주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틀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정도는 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OECD 경제 성장률 전망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유럽 쪽을 보시면은 10% 가깝죠. 거의 9% 유로존. 굉장히 올해 OECD 전망이 안 좋습니다. 지금 이미 상반기에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미국, 중국, 한국은 여기입니다. 굉장히 지금 선방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로존 전망이 이렇게 안 좋은 것은 이미 상반기에 다 망가졌거든요. 특히 독일이 이제 언제부터 했냐면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 사이에 3단계에 준하는 그런 거리두기를 시행을 했거든요. 네. 그때 할 때 뭐 1.5m 거리 이상 안 버리면 일하지 마라. 이런 거. 그다음에 식당 같은 경우도 뭐 그 포장 같은 것 외에는 영업하지 마라. 그것도 막아버리고. 네. 상당히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었는데 그 당시에 또 가족 외에 2사람 이상 모이지 마라. 굉장히 강하죠. 이걸 한 달 가까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걸 시행하고 나서 숫자를 보니까 지난 그 3월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5.6%, 그 다음에 4월 수치가 마이너스 5.3%, 거기다 2분기 GDP 성장률을 보니까 마이너스 10%, 10.1%가 나왔거든요. 이걸 우리는 봤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3단계를 진행하게 되면 우리 다음 수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는 뻔한 거죠. 이런 수치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상당히 힘든데 뭐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기업도 힘들고 한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두려움이 큽니다. 해서 아마 3단계 시행을 언제쯤 할 것인가 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야당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네. 또 임상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진행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과연 이번 주에 할지 아니면 정말 다행스럽게도 오늘 확진자 수 보니까 내일 확진자 수 보니까 와 다행히도 추세적으로 내려간다는 게 보이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다음 주까지 미룰 수 있고 결정을 미룰 수 있고 네. 다음 주도 안정이 되는 모습이 나오면 일단 진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언제든지 돌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렇죠. 만약에 돌입을 한다면 아까 제가 그 경제 성장률도 보여드렸지만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가에도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 영향은 만약에 돌입을 하더라도 그 영향은 좀 짧고 굵게 길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이미 하반기에 우리가 연말 정도에서 백신 치료제가 지금 뭐 준비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100% 확실한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는 거의 한 9월, 10월인데 아, 그건 나와 봐야 알죠. 예, 실제적으로는 한 연말 전후 정도는 돼야 되겠죠. 어쨌든 뒤에 그게 있기 때문에 길게 가지도 않고 다만 짧게 또 굵게 그렇게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지를 줘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좀 조정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네. 약간 세부적으로 아까 뭐 독일에서 시행한 것 정도도 있고 또 우리도 2단계 시행한 게 있는데 이미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3단계 돌입했거든요. 네, 그렇죠. 9월 11일까지인가요? 안 전면 가잖아요. 원격 수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미 그건 3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단계 진행해도 괜찮을 부분, 하면 치명타를 줄 부분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아마 정부에서 세부적으로 조정한다 그러면은 막 그 영향은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다. 어쨌든 그 3단계에 돌입하느냐 마느냐가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 장에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감안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3단계가 장중에 뭐 진행될 것이다라고 발표가 된다면은 장중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오히려 떨어지는 종목을 사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좀 관망을 해야 한다라고 보세요? 관망이죠. 관망. 지난주에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약간의 현금이 필요하다. 예, 그게 이제 이런 변동성을 대비한 거죠. 현금이 10원도 없으면 장 빠질 땐 할 게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 변동성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시행이 돼서 짧고 굵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로 끝날지 아니면 일주일 갈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되는 문제예요. 다른 만약 미국 시장 같은 경우와 그 사이에 또 떨어지는 경우가 나온다 그러면 더 영향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바닥을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이 땅에 박힐 때 그때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또 시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당장 뭐 오늘 그것도 알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현금을 좀 만들어 두는 거는 필요하다. 그게 제가 보기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종목별로 보자면 요즘에 종목별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또 유망하게 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시장은 계속 열리고 있으니까 네. 또 종목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전체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제 그림 두 개를 잠깐 좀 보여드리고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코스피 주봉을 좀 보시겠는데, 지수가 이제 우리가 보면 이번에 올라올 때 2,458포인트를 찍었거든요. 뭐 2,458포인트 갈 때도 더 간다 만다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때 제가 이제 그 지붕에 올라간 소그림을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네.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예, 그 즈음이었어요. 2,458포인트를 찍고 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수가 우리가 가장 많이 갔을 때가 2008년 초입니다. 그때 2,607포인트가 사상 최고치거든요.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지수가 조정 이후에 또 반등이 나오는데 더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2,607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간단해요. 이 사상 최고치를 과연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적을 보시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우리 2분기 실적이 대충 여기에 있고요. 2018년 초에 보시면은 실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갭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하반기 우리 경제 전망 같은 경우가 지금 명쾌하고 밝으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이걸 감안하면 제가 보기에 지수는 어느 정도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강하고, 그리고 이제 일봉을 좀 보시면은 새로운 국면에 저는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수 빠질 때 급락이 나올 때가 1국면이 되겠고요. 이때가 이제 그 뭐 동학개미가 등장하고 이 당시입니다. 그때가 1국면이 되겠고, 그다음에 3월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올라왔던 거 2,458포인트까지 정말 강하게 올라왔죠. 이 정도 상승은 누구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네. 예, 그랬었고, 이 상승이 아마 이 구간이 라운드 2가 되겠고요. 제가 보기엔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부터 해서 한 10월 정도까지가 3라운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3라운드에서는 이제 좀 더 종목 쪽에 집중을 하는, 지수 가기는 좀 힘듭니다. 아까 우리 여러 가지 상황들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2,600포인트까지 달릴 수 있는 어떤 펀더멘탈 실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막말로 좀 심하게 얘기해서 미국에 있는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이런 구글, 이런 기업들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대충 나오죠. 해서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이 3라운드에서는 우리가 종목 싸움이 좀 더 치열하게 될 것 같고, 그동안은 사실 이 2라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쉽게 돈을 벌었던 단계입니다. 네. 시장이 벌어졌으니까. 시장이 다 그렇죠. 땡겨졌거든요. 유동성의 힘이 그냥 해준 거잖아요. 그럼요. 어떤 종목을 들고 있더라도 그 전기차든 아니면 뭐 IT 반도체든 다 올라갔어요. 뭐 또 뭐 심지어는 뭐 바이오는 제일 많이 올라갔고 중국주도 다 한 번씩 올라갔고 네. 안 올라간 종목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종목 잘못 잡으면은 못 먹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 것인가. 아까 우리 그 미국 시장 애플이나 뭐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등등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이 잘하는 쪽에서 그들 종목이 올라가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맞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우리가 강한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반도체가 사실은 제일 우리가 수출 비중을 놓고 봐도 최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반기는 시장적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슬로우화 되는 걸로 우리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빼고 그럼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뭔가? K-팝이죠. 엔터. 엔터죠. 네. 제가 중국주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면서 가장 그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엔터 쪽이고 화장품이나 면세는 제가 안 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가가 지금 극명하게 갈려 있거든요. 화장품이나 면세 등등은 아직도 아래에 있고 엔터주들은 지금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강해요. 이들이 강한 이유는 이번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가 상장도 하고 그리고 BTS가 이번에 신곡을 냈지 않습니까? 또 기록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검증이 됐고 JYP는 또 박진영의 니주가 일본에서 또 대히트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힘. YG는 또 우리 블랙핑크, SM은 이번에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죠. 해서 우리가 잘하는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또 이제 우리가 잘하는 게 CMO 쪽이죠. 최근에 우리나라도 작은 바이오 기업들도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약 개발하기도 바쁜데 제조를 할 돈은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두 위탁 생산을 할 수밖에 없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추세적인 흐름이죠. 다만 이제 약간 그 대외적인 부분은 지금 있습니다. 그건 좀 참고를 하시고 네. 그런 게 또 기회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하는 것 5G 상용화가 우리가 제일 먼저 했죠. 5G도 우리가 강한 편인데 지금 글쎄요 하반기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투자가 조금 늦춰지는 건 있습니다만은 하반기 뒤로 갈수록 글로벌 전체에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인도 문제가 또 나오네요. 지금 인도하고 중국 관계가 지금 안 좋죠. 그렇죠. 심각합니다. 원래 이제 화웨이 쪽이나 중국 통신 장비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 쓰는 걸 꺼리지 않았는데 인도에서 근데 뭐 미국에 심지어 뭐 웬만하면 화웨이 쓰지 말지 그럴 때도 그게 뭔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뭐 한바탕 몸싸움도 하고 갈등 관계가 심해지다 보니까 지금 퇴출 작업이 나오는 것 같아요. 중국 기업들, 네. 스마트폰 쪽, 5G 장비 쪽 이런 것들도 우리 기업들에게는 뭐 손해보다는 득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는 것도 좋겠고 특히 이제 또 소외주는 항상 또 단기적으로 또 테마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한국전력 요즘 네. 좀 오르고 있어요. 어제 올랐어요. 네. 어제 반짝 올랐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기관 외국인이 동시다발로 들으면서 네. 양복이 탁 일어섰죠. 한번 일어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그렇죠. 실적에 대한 얘기를 살짝 건드렸어요.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외를 받았던 기업들의 이슈가 나오면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소외받은 기업 쪽으로도 한번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은 미국이 잘하는 기업,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기업에 롱텀하게 관심 가지면 어려운 장에서도 충분히 실적을 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전략도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할 것 같네요. 오전에 그렇죠. 10시에 어제 확진자 수가 몇 명이었는지 발표되고 이에 따라서 뭐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 어떻게 이용을 할까요? 네. 약간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죠. 지금 전체 장세 자체가 그동안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은 기계가 밀고 오면서 수익력이 좋은 장이었다 그렇게 보면 지금부터는 이삭죽기 장세 같아요. 이삭죽기. 이미 네. 기계가 다 쓸고 갔거든요. 근데 기계가 못 들어가는 쪽에 보면은 이익 낼 게 수익 낼 게 아직도 많습니다. 네. 그런 걸 얼마나 잘 챙기느냐의 어떤 싸움이 되겠고 특히 아직도 우리 장은 변동성 장에 전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반등 이틀 연속 나왔지만은 오늘 확진자가 어떻게 나올까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활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현금은 가지고 있는 게 좋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네. 지금 ADR 지표 같은 경우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는 하지 말자. 그래서 약간의 현금 변동성에 대한 대비를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지난주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들 말씀드렸고 또 오늘은 우리가 정말 잘하는 스페셜한 기업들 그러니까 웬만한 보통의 기업들로는 종목으로는 수익을 내기 쉽지가 않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